한 주 동안의 부동산 뉴스 중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를 골라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 스튜디오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최근 부동산 시장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서울 부동산 가격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상승세가 굉장히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변곡점 논란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아직 하락으로 전환되지는 않아서 상승이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 매수 심리 지수 같은 걸 보면 100 이하면 이제 조정, 하락을 의미하는데 100까지 떨어지지는 않았는데 100에 근접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상승세가 멈추지 않을까 싶은데 11월 25일 날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한 11월 말 12월 초 정도 되면 상승세가 굉장히 둔화되는 거의 멈추는 상태 정도로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네, 그럼 100 이하로 떨어지는 시점이 언젠가 온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곧 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에 102곳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세훈표 재개발로 이목이 집중됐는데 예상 외의 흥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나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시의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 완화책이 적용되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서울시는 약 한 달여간의 공모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02곳이 접수를 마쳤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70여 곳이 참여한 공공재개발 사업을 크게 웃돕니다. 공공재개발과 달리 도시재생지를 포함시키면서 용산과 종로, 성북 등의 도시재생지가 다수 참여했습니다. 자치구별 접수율을 살펴보면 용산과 성북, 은평구에서 각각 11곳이 신청해 서울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았고, 이어서 마포 7곳, 종로 6곳, 성동과 강북, 영등포 5곳 등입니다. 신청을 하지 않은 자치구는 서초구가 유일합니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은 조합이 주도를 하고 서울시가 지원하는 형태로 서울시의 재개발 완화책이 적용됩니다. 주거정비 지수제가 폐지되며 주민 동의 절차 간소화,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은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됩니다. 앞으로 각 자치구는 해당 지역을 사전 검토한 뒤 이달 안에 후보지 4곳 이내를 서울시에 추천하게 됩니다. 이후 서울시는 추천받은 후보지를 대상으로 12월 내에 25건 내외의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용입니다. 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에 무려 102곳이나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해 공공재개발 사업보다 훨씬 많은데요. 이렇게 뜨거운 반응이 일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공공재개발이 70곳 정도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100곳이 넘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굉장히 열기가 뜨거웠는데요. 일단 도시재생구역이 포함된 부분이 굉장히 크고요. 원래 민간이 공공보다 선호도가 높았는데 민간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기간이 길어지게 되고 분쟁이 생기는데 그 가려운 것을 통합 기획을 하면서 기간을 단축시켜주고 지원을 해주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많은 신청을 했고, 또 최근에 대장동 LH 사태 때문에 공공에 대한 신뢰가 좀 굉장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공공재개발보다는 그래도 기존에 하던 방식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민간 재개발에 적극 호응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도시재생지도 포함이 되고 공공에 대한 신뢰도도 많이 하락된 상태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네네. 네, 그렇다면 이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이 지난해 정부가 추진했던 공공재개발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일단 우리가 민간 재개발과 공공 재개발의 차이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민간 재개발이라고 한다면 토지 등 소유주, 그러니까 땅이나 건물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모여서 추진위를 만들고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분쟁이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다툼이 생기면서 사업이 너무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공 재개발 같은 경우는 공공이 조합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한테 맡겨만 두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공공이 적극 개입을 해서 토지 등 소유주는 그대로이지만 사업 진행은 공공이 하겠다는 게 공공 재개발이고요. 오세훈표 이제 민간 재개발 같은 경우는 아니다. 공공은 조합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재개발을 그대로 하게 하면서 적극 지원만 해주겠다. 지원을 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주고 기간을 단축시켜줘서 기존의 민간 재개발의 장점과 또 단점, 사업이 길어질 수 있는 단점은 공공이 지원을 해줘서 극복을 해주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서울 자치구별로는 어떤 지역들이 신청을 했는지가 또 궁금하고요. 네. 또 이런 지역들이 신속통합기획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서초구 빼고 다 신청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강남 쪽은 재개발보다는 재건축,
재개발이 많은 곳들은 기반 시설이 열악한 곳들이고요. 강남은 70년대, 80년대 개발을 했기 때문에 기반 시설은 좋은데 아파트만 노후화가 돼서 이제 재건축을 많이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서초구가 하기 싫어서 빠진 게 아니라 원래 재개발 구역이 얼마 안 됩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서초구는 빠졌고요. 나머지 구역들은 많이 신청을 했는데 구역을 보게 되면 은평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11곳을 신청했고요. 용산구, 성북구, 종로구 굉장히 낙후된 지역들이 많이 신청을 해서 아무래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들이 적극 호응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왜 이렇게 많이 신청을 했을까 바라보면 이번에 좀 잘한 부분이 있어요. 도시재생을 많이 포함시켰는데, 도시재생이 뭐냐면 개발이 아니라 보존이거든요. 처음에 도시재생 개발 사업을 했을 때 사람들은 개발, 뉴타운처럼 개발이 되는 줄 알고 주민들이 박수를 많이 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보존. 그러니까 뭐 새롭게 짓는 것이 아니라 도로 좀 넓히고 주차장 만들고 벽화 좀 그려주고 이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망을 했는데, 이게 도시재생 구역에 지정이 되면 공공재개발이라든지 재개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개발에 제약을 되는데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문을 열어주겠다. 도시재생 구역도 받아주겠다라고 하니까 많은 구역들이 박수를 치면서 아, 지금 아니면 언제 개발을 하겠느냐 이렇게 적극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서초구를 제외하고 또 강남권에서도 상당히 많은 참여를 했습니다. 네. 이 강남권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또 미칠 수 있을까요? 서초구 빼고 강남구와 송파구는 이제 몇 개 구역이 신청을 했거든요. 보면 강남구가 4개, 네. 송파구가 2개 구역 신청을 했는데 뭐 대세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원래 서울은 지금 공급 물량이 굉장히 부족하고요.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면 정비 사업이 아니면 새로운 아파트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재건축 위주의 강남시장에 재개발도 일부 물량이 나오네 이렇게 나온다면 강남의 공급, 새 아파트 공급 늘리는데 좀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 같고요. 심리에서도 되는구나.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는구나. 이런 심리가 확산이 되면서 재건축 시장도 조금 더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네, 말씀 들어보면 신속 통합 기획이 일단 흥행에는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풀어야 할 숙제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우려되십니까? 일단 흥행은 성공했는데요. 이제 첫 단추를 꽂았거든요. 이제 첫 단추, 앞으로 꽂아야 될 단추가 되게 많은데 지금 나오는 곳들을 보면 100곳 중에 이제 몇십 곳을 선정을 하는데 이 정도 가지고 서울의 공급 물량을 늘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네. 민간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이 잘 된다. 이렇게 인식하기는 어렵고요. 착공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공사가 실제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았어요. 이게 뭐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는 모르고요. 일단 성공 모델이 나와야 되고요. 또 숫자도 늘어나야 됩니다. 이게 몇십 개 해가지고는 안 되고요. 몇백 개가 정도 돼야 되는데 가장 문제는 정책의 일관성이죠. 내년에 지방자치 선거가 있는데 오세훈 시장이 뭐 재선이 될지 안 될지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또 시장이 바뀐다면 또 다른 정책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정책의 일관성이 가장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많은 물량이 빨리 착공이 들어가야만 서울 시민들의 신뢰를 얻으면서 본격적인 제대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런데 한편 지금까지의 추세를 보면 정부는 이 규제 완화의 속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서울시의 이 정책은 좀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토부하고 서울시가 입장이 좀 미묘하게 다릅니다.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공급 물량을 늘려야겠다. 이 부분에서는 공통점이 있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국토부는 2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거든요. 공급 물량도 늘려야 되고요.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 안정. 그러니까 집값이 안 올라야 됩니다. 이 2마리 토끼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서울시 입장에서만 바라본다면 집값 잡는 건 정부, 국토부 역할이고 서울시가 집값 잡는데 그렇게 책임이 없거든요. 서울시 입장에서는 공급 물량 늘리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면 공급 물량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규제를 풀어서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는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입장인데 국토부는 속내가 좀 복잡해요. 서울 같은 경우는 정비 사업을 풀어줘서 공급 물량을 늘리긴 해야 되는데 이게 투기 수요가 유입이 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칫 겨우 안정이 되는 집값이 또다시 자극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뭐가 맞냐는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서울은 어차피 지금 안 하게 되면 나중에 또 어차피 해야 돼요. 이게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면 물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해야 될 사업이라면 규제를 완화해줘서 이렇게 하는 건 맞는데 투기 수요가 유입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투기 수요를 어떻게 유입을 차단하는지에 대한 그 투기 차단 효과, 예방을 같이 병행해서 해야지 무조건 규제만 풀면 또다시 최근에 빌라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렇게 바라보면
본다면 물량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투기 억제 수단도 같이 좀 병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소장님께서는 착공을 일단 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럼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이 신속 통합 기획 민간 재개발의 가시적인 성과는 언제쯤 나타나게 될까요? 이게 신속 통합 기획이 이게 따지고 보면 착공까지 진행되는 게 아니라 구역 지정까지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시킨다는 것이고요. 구역 지정이 이제 정비 사업에서 가장 초기 단계입니다. 구역 지정하고 나서 이제 그다음부터 추진위가 구성이 되고요. 조합 설립이 되고 사업 시행 계획, 관리 처분 여러 가지 단계가 가는데 이 단계 끝까지 가려면 이것도 10년이 걸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초창기에 우리가 등산을 할 때 이제 등산 입구에 등산복을 입고 모이잖아요. 그래서 모이는 걸 빨리 모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고요. 이제 등산은 이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굉장히 산 넘어 산이다. 넘어야 될 산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장 내년에는 또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네. 아까 그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서 이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네. 이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이 당장 내년도 부동산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이게 굉장히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정부는 공공주도, 공공재개발, 그러니까 민간한테 맡기면 이제 투기 수요가 유입이 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기 때문에 공공이 주도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하필 내년에 대통령 선거도 있고 서울시장 선거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정책 기조, 그러니까 공공 주도의 현재의 공공 재개발이라든지 공공 주도 개발 자체가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고요. 서울시장이 바뀐다면 지금 기껏 추진하고 있는 이게 민간 재개발, 민간 공공 기획, 민간 재개발이 또 무산이 되면서 또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변수가 굉장히 많다. 내년 정치적 변수, 대선과 서울시장 선거를 지켜보면서 일관성 있는 정책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치적 상황이 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네. 이 부동산 시장에서 곳곳에서 또 위축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흐름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속 통합 기획 민간 재개발, 부동산 시장 전망 등에 대해 김인만 소장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